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우리 책은 어디였냐면 494쪽인데, 자, 우리 지난 시간에 NHS, NHI 다 배웠죠? 아직 안 배웠어요? 그럼 우리 지난 시간에 뭐 있죠? 각 나라의 보건의료 전달 체계 다 했죠? 그럼 그거는 끝났고, 자, 그러면 의료보장제도 아예 처음부터 안 들어갔어요? 들어갔지 않았어요? 네, 들어갔죠. 그러면 우리 어디 할 차례예요? 응. 그러니까 의료 제공 형태 이거 할 차례 맞죠? 근데 왜 아니래요? 왜 아침부터 그러세요? 자, 의료 제공 형태 하겠습니다. 책은 494쪽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건강보험 재정관리의 원칙까지 제가 했을 거예요. 네, 그리고 의료 제공 형태 그래서 현물급여, 현금급여 요거 얘기하겠습니다. 자, 우리 건강보험을 아직 안 배워서 좀 감이 안 잡힐 수 있는데 항상 건강보험 하면 3자가 존재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보험자가 있고 그 다음에 피보험자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양기관, 의료를 제공하는 요양기관. 그래서 이제 크게 셋이 존재하는데 자, 피보험자가 보험자한테 달달이 보험료를 내요. 그리고 이제 병원에 가. 그러면 이제 치료를 받습니다. 치료를 받을 때 의사가 돈 줘요? 우리한테? 아니죠. 치료해주고 수술해주고 입원시켜주고 물건으로 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저는 본인 일부 부담금만 내, 일부만 돈을 낸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돈을 보험자가 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나는 물건으로 받기 때문에 이거를 현물급여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치? 근데 현물급여에서는요, 조건이 좀 있습니다. 어떤 조건이 있냐면, 자, 이렇게 대신 돈을 대주는 대신 이제 그 단계화를 만들어요. 그래서 너가 간단한 질병이 있어? 그러면 동네 의원에 가. 그래서 거기서 의뢰서를 써주면 그 다음 단계로 가. 그 다음 단계로 가. 라고 해서 단계화를 해요. 결국 현물급여에서는 의료기관 선택의 자유가 다소 제약을 받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여튼 여기 있고요. 그러면 현금으로 주는 경우도 있나요? 예, 있어요. 현금급여는 뭐냐면 내가 이제 보험료를 달달이 냅니다.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가면 치료를 받는데 일부만 돈을 내는 게 아니라 몽땅 돈을 다 내요. 그래서 병원비 25만 원이면 그걸 다 내는 거죠. 다 내고 영수증만 챙겨갖고 와서 영수증을 다시 가져가서 보여주면 거기에 일정비를 다시 돈으로 돌려줍니다. 그러니까 현금으로 주는 거죠. 이거를 우리는 현금급여라고 하는 거고요. 이게 여러분들 뭐 요새 민간보험 들잖아요. 실손보험 들잖아요.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내가 실손보험을 주면 병원의 제약을 받아요, 안 받아요? 아니에요. 내가 가고 싶은 대로 다 가도 돼요. 다 가고 저 이 병원에서 했습니다 라고 연락만 주면 알아서 자기네들이 현금을 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현금급여일 때는 병원의 선택에 제약이 없다. 이것도 좀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변이형이라고 있어요. 변이형. 자, 변이형은 뭐냐면요. 이게 3자가 존재하는 게 아니라 양자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조직이 있는데, 하나가 이제 보험자입니다. 보험자. 그리고 우리는 이제 피보험자가 여기 있겠지. 그리고 의료기관이 여기랑 같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보험자가 의료기관, 요양기관을 갖고 있는 보험자. 그래서 우리 지난해 시간에 배웠던 미국의 HMO 제도 있죠. 그리고 독일의 총괄계약제. 우리 한국도 있죠. 한국에 누가 있어요? 한국의 일산병원. 일산병원이 오소 만들었는데 공단에서. 그래서 공단에서 만든 일산병원. 이런 것들이 여기 해당이 되는 거죠. 결국 내가 그냥 보험료도 내고 그 다음에 치료도 받고 서로 왔다 갔다 한다. 이거 우리 변이형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현물급여요. 자, 가입자는 보험자에게 보험료를 지급하고 진료를 받은 경우에는 밑에 본인 일부 부담금만을 지급해. 그리고 나머지를 보험자에게 청구하는 거죠. 요양기관이. 그리고 보험자가 이를 심사해서 이제 지불을 하는 3자 지불 방식. 이걸 우리는 현물급여라고 하는 거고, 직접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래서 직접 서비스형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자, 우리나라, 독일, 일본이 그렇습니다. 자, 장점. 저소득층의 의료 이용이 수월하대. 왜? 본인 일부만 부담하면 되니까. 그죠? 그러니까 저소득층의 의료 이용이 좀 수월한 거고요. 자, 의료 공급 체계 합리화가 촉진된다는 거는 아까 말한 단계화가 잘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합리화가 촉진이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자, 단점은 이로 인해서 선택권이 제한되는 거 이해되실 거고. 자, 그리고 저소득층의 의료 이용이 수월하다는 게 결국 의료비가 좀 싸다고 현장에서 내는 돈이 싸다고 느껴지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수진 남용,
과잉 진료 부당 청구의 상황이 벌어지기도 한다. 이게 이해가 되셔야 돼. 그러니까 이해가 되면 굳이 외울 필요는 없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 자, 그럼 이제 현금급여. 자, 얘는 환불제 또 상환형이라고도 합니다. 똑같은 말을 외워두시는 게 좋습니다. 가입자가 자유의사에 따라 의료기관을 이용하고 그다음에 진료비를 지불을 한 후 영수증을 보험자에게 제출하면 약정한 비율의 보험급여를 상환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미국의 민간보험, 그 다음에 프랑스, 벨기에 등등등 이것도 모두 다 민간보험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프랑스에서도 벨기에에서도 그렇고 우리나라에서도 민간보험은 여기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읽으실 거고, 자, 장점을 보시면 환자가 진료비 전액을 다 지불해야 돼. 자, 이러다 보니까 저소득층의 의료 이용이 수월하지 않겠구나. 그리고 의료 남용도 일어나지 않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의료기관의 진료비 청구 부담을 제거한다. 예, 맞고요. 피보험자 의료기관 선택이 보장된 거 역시 이해되실 거예요. 자, 단점은 번거롭죠. 왜? 병원 갔다가 그 다음에 보험자한테 갔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번거롭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돈이 없을 때는 의료기관을 못 가게 된다. 그리고 니은번에 보시면 1차, 2차 단계화가 안 일어나니까